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1교시 박용태 팀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예비 엄마 아빠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공부하기는 어려운 태아보험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유튜브로 태아보험을 공부하셨다면 한 번쯤은 시청하셨을 태아보험으로 유명한 유튜브 채널에 소속된 팀장으로 많은 케이스 산모님들의 병력, 출산한 아이들의 청구, 그리고 상담 케이스로 인해 누적된 데이터로 누구보다 전문적이고 현실적인 태아보험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태아보험 첫 영상에서는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부분만 알고 있어도 태아보험 완전 정복 될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태아보험이란입니다. 맘카페나 블로그, 지인들이나 산부인과에서 태아보험이 꼭 필요하다고 다들 추천해서 준비는 하는데 막상 태아보험이 어떤 건지도 잘 모르고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태아보험은 특별한 보험이 아닌 30세 이전까지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보험 상품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장애나 선천적인 질환, 미숙아 등으로 태아에게 있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태아특약이 합쳐진 보험을 태아보험이라고 합니다. 태아보험은 태아특약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이가 겪을 수 있는 여러 위험이나 변수에 대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큰 위험을 준비하는 보험이기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꼭 준비하는 게 좋다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고요. 아이가 태아이기에 아이의 병력사항을 볼 수가 없어서 산모님들의 중대질환 혹은 특정 케이스가 아니라면 보험 가입도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태아보험 가입 추천 시기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드리는 시기는 12주차 내외인 1차 기형검사 하기 전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1차 기형아 검사를 진행하셨다면 20주 내외에 진행하는 2차 기형아 검사 하기 전을 추천드리고요.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1, 2차 기형아 검사를 진행하면서 태아의 이상 소견을 검사하게 되는데 이때 염색체 이상, 유전 질환 혹은 선천성 기형 등으로 검사 간의 이슈가 있다면 태아보험에 가입이 제한되거나 일부 담보를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시기를 놓쳐서 가입을 못하게 되더라도 22주 6일 이내에는 꼭 가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23주차부터는 태아특약에 대한 가입이 제한돼서인데요. 선천 이상 수술비, 장애 출생담보, 저체중아 출생담보, 8대장애 진단담보와 같이 출산 시 혹은 영유아 시기에 겪을 수 있는 태아에 대한 특약들이 가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23주 이내에 가입하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만약에라도 임신기간 중 신경을 못 쓰셔서 혹은 태아보험을 너무 늦게 알게 되셔서 22주 6일이 지나셨더라도 가입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일단 태아보험은 아이의 고지 없이 산모님의 간단한 고지사항으로 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심사가 어렵지 않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난 뒤인 출산 시 간단한 이슈나 병력사항으로 인해서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보험 가입이 어려워지는 케이스가 종종 있고요. 이외에도 저희가 추천드리는 A손해사의 태아보험 내에는 질병수술비, 질병 1호종 수술비에 Q코드가 포함되어 있어 선천 이상 수술에서도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준비는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만기 설정입니다. 30세 만기로 할지 혹은 100세 만기로 할지 태아보험 준비 시에 가장 많이들 하시는 고민이고 저 역시도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만 해주고 싶은 예비 엄마 아빠분들의 선택을 도우고자 제가 30세 만기, 100세 만기의 장단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0세 만기는 만기가 30살이기 때문에 만기 기간이 짧습니다. 소멸성 보험이죠. 하지만 이로 인해서 보험료가 저렴한 편입니다. 이전까지 대부분의 태아보험을 20년 납입 기준 3만원대 혹은 4만원대 초반으로 추천드렸고 30세 만기 시에는 이 정도 보험료로도 보장이 훌륭하기 때문에 가장 적정선이라고 생각합니다. 100세 만기에는 반대로 만기가 깁니다.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하죠. 하지만 당연하게도 보험료가 비쌉니다. 100세 만기 기준에서는 저희는 8만원부터 9만원 내외의 설계안을 추천드리는데요. 번외로 30세 만기와 100세 만기에 대한 자세한 설계안은 이후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30세 만기가 싸고 100세 만기가 비싸다고 하는 건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고민해 보신다면 조금은 선택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30세 만기로 가입하시면 아이의 실손의료보험까지 5만원, 6만원대의 보험료가 20년간 지출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정말 적지 않은 고정금액이겠지만 이 부분을 100세 만기로 가정하겠습니다.
8, 9만 원대의 설계안에 실손의료비가 포함된다면 10만 원 이상의 금액이겠죠. 정말 여유 있는 상황이라면 100세 만기로 가입을 하셔도 괜찮지만 갑작스럽게 10만 원 이상대의 고정 지출은 적지 않다고 봅니다. 보험은 유지를 하는 상황에서만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부담되시거나 걱정되신다면 30세 만기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30세 만기의 태아보험의 경우 아이의 선천질환이나 영유아 시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한 5세에서 7세 정도라면 불필요 담보를 삭제해서 보험료를 줄이거나 갈아타면서 만기가 긴 보험으로 변경하는 옵션도 있고요. 다음은 실손의료보험입니다. 실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보험이죠. 산모님 그리고 배우자분들도 대부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 보험과 다르지 않습니다. 상해 질병으로 인해서 아이가 병원에 통원, 입원을 하는 경우 급여치료, 비급여치료에 대한 항목에 차등을 두어 실제 치료비를 비례 보상합니다. 다만 실손은 시기마다 상품이 개정되면서 개정된 실손보험을 전 보험사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데요. 2022년 10월 기준 현재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있고요. 출산 전 보험료는 12,300원, 출산 후 보험료는 18,670원입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1년마다 회사의 손해율을 반영해서 보험료가 인상 인하될 수 있고요. 5년마다 새로운 상품으로 재가입하는 조건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왼쪽 편은 아이가 커가면서 이 정도 변동이 예상된다 하는 실손의료비 갱신 예시표입니다. 경과연도수인 4년인 4세 기점으로 만원 이하로 줄어드는데요. 아이의 선천질환의 가능성,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시기의 청구 가능성으로 보험료가 3세까지 비교적 비싼 편이고 이후에는 보험료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실손의료비를 설명드리다 보면 간혹가다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바로 가입해야 하나요? 혹은 나중에 천천히 가입해도 되지 않나요? 여쭤보시는 산모님들이 계신데 같이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출산 전에 가입을 해야만 선천적인 질환에 대해서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출산 시의 이슈로 인해서 치료를 받거나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다면 아이의 고지사항에 특이점이 생기기 때문에 실손보험을 꽤 장기간 가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꼭 가입해야겠죠? 다섯 번째는 산모특약입니다. 모성자 특약이라고도 하는데요. 태아보험의 피보험자인 태아 외에도 임신, 출산 과정에서 산모님께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을 가성비 있게 준비하는 담보입니다. 일단 추천드리는 담보는 5가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임신 출산질환 입원 일당 1만원, 임신 출산질환 수술담보 10만원, 임신 중독증 진단 30만원, 태반 조기 분리 진단담보 100만원, 출산 전 선별검사 이상소견 진단담보 20만원입니다. 이렇게 보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장 대표적이고 많이 청구하시는 케이스를 소개해드리자면 산모님들께서 출산 시 병원 담당 의사가 제왕절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제왕절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 임신 출산질환 수술담보에서 10만원, 그리고 임신 출산질환 입원 일당에서 3만원, 4만원가량 받게 되어 14만원 정도 받으시는 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사실 보장받는 금액들이 태아보험과 비교해서 크진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한 특약이라고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이 특약을 제가 가성비 특약이라고 안내드린 이유는 보험료를 2만원에서 4만원 정도 사이의 금액으로 보험료 첫 해 가입 시에 추가하시면 가입 때부터 출산 후 42일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가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선택하셔서 가입하셔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고지사항입니다. 태아보험에도 일반 성인 상품처럼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태아에 대한 고지는 1, 2차 기형검사 이상소견에 대한 유무입니다. 이 부분에서 큰 특이사항이 없다면 산모님의 건강 상태를 심사받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케이스에 따라서 산모 간편심사, 일반 심사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추천드리는 A손해사의 태아보험은 일반적으로는 산모 간편심사로 진행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심사를 조금 더 간략하게 보는 건데요. 5년 이내에 11대 중대질환으로 진단 혹은 검사를 진행했는지만 확인합니다. 하지만 일반 심사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산모특약을 가입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심사는 일반적인 건강보험의 315 고지사항을 받게 되는데요. 3개월 이내의 진단력, 1년 이내에 추가검사, 재검사 소견, 5년 이내에 입원, 투약, 수술력,
그리고 5년 이내에 11대 중대질환 진단 이력입니다. 산모 특약을 원하셔서 일반 심사로 받는 산모님들 중 생각보다 심사사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최근 치료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갑상선 관련 항진증 약을 투약하시는 경우, 혹은 산부인과 시술 등을 하는 케이스 때문인데요. 이런 케이스에서 심사가 거절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산모 특약을 빼고 간편 심사로 진행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산모 특약을 가입하지 못하셔서 걱정되실 수는 있지만요. 산모 특약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장 금액이 크지 않을 뿐더러 가성비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태아보험에 대한 정보를 주제를 정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봤는데요. 태아보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설계사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계사를 잘 선택하시면요. 사실 보험을 과하거나 부족하게 가입하는 경우도 피할 수 있고요. 우리 아이의 첫 번째 보험이자 성인이 될 때까지 쭉 가져갈 보험인데 옆에서 꾸준히 관리해주고 청구를 도와주는 설계사가 좋겠죠. 저희 보험 1교시에서는 어떤 상담을 주시더라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가입이 아니더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설계안을 받아보고 싶다면 위 번호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연락주세요. 마지막으로 모든 예비 엄마 아빠 분들이 이쁘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보험 1교시 박용태 팀장입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